여러분의 투자 활력소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식오락관 1부 진행의 이유진입니다. 한 해를 넘기는 카운트다운을 계속해서 힘차게 외쳤던 게 또 불과 어젯밤 일이었던 것 같은데 벌써 또 한 주의 마지막 거래일이 마무리됐습니다. 정초만 하더라도 1월 효과는커녕 또 좀 불안하고 스산한 흐름이 계속 이어졌는데 주 중반을 넘어서면서 시장이 점점 자신감을 찾아가는 흐름이 포착됐습니다. 특히 또 오늘은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가 있는 날이면 꼭 지수가 하락하더라는 이 징크스를 딛고 반도체주의 주가는 또 이미 선반영됐다는 평가, 또 업황 회복이라는 이 기대감에 더 집중하는 모습이 보여졌고요. 코스피 1% 넘게 오르면서 2289선, 그리고 어제 그제 좀 탄력이 아쉬웠던 코스닥에도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오면서 1.33% 상승한 688선에 마무리됐습니다. 이제는 오늘장의 빨간불을 또 냉철하게 해석해볼 시점이 됐습니다. 상승의 시작이라면 다음 주 시장에서 좀 더 욕심을 내볼 만한 열쇠는 뭐가 될지, 혹은 또다시 조정이 나오더라도 단단하게 대응을 해나갈 수 있는 실탄을 좀 장전해볼 필요가 있을 텐데요. 자, 그래서 모셨습니다. 오늘 위너 전문가님과 시장 이야기를 뜨겁게 나눠보려고 하는데, 저희 전문가님은 단기에 급등할 수 있는 탄력적인 종목을 선별해내는 전문가님만의 확실한 기법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상승장이라면 더 높게, 하락장이라면 지켜낼 수 있게 확실한 전략을 또 세워주실 분이니까 장중에 노란톡방 안에서 함께 하시면서 든든하게 전략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 보시면 QR코드 준비되어 있고요.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시면 입장 링크 생성됩니다. 혹은 또 노란톡 검색창에 주식 오락관 위너 이렇게 검색을 통해서도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검색창에 팍스경제TV 실시간 방송 이렇게 검색하고 채널 들어오시면 또 지금 방송을 어디서나 실시간으로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유튜브 채널도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또 전문가님의 실력을 한번 수익률 표로 확인해 보시죠. 최근에 공략해주신 종목들 지금 통합 수익률이 무려 233%를 뚫어낸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모두 진입 이후에 최고가 기준의 수익률인데요. 단기로 승부를 내주셨던 종목들이죠. 버킷 스튜디오 37% 육박하고요. MDS테크 20% 가까운 모습 확인됩니다. 샤페론 28% 이상, MBT, 사마네트웍스, 모아데이터 모두 18%대의 수익 가져가는 모습도 포착이 되고 있네요. 자, 그리고 전문가님만의 시그니처 기법으로 공략해주신 불차트 공략주. 이 종목들은 더 뜨겁습니다. 일단 370% 넘는 ST큐브 2개월 만에 이 정도의 수익 담아주셨고요. 대주산업 150% 넘는데요. 2주 만에 담아주신 수익이라는 점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만에 80% 이상, 그리고 60% 이상, 또 1주 만에 60% 가까운 수익, 또 하루 만에 33% 넘는 수익도 이렇게 포착되고 있네요. 자, 그리고 선물로도 현물 시장에서 손실을 해지할 수 있을 만한 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월은 지금 5거래일밖에 되지 않았는데 벌써 승률 100%의 승률을 이렇게 자랑하고 있는데, 자, 그만큼 전문가님은 어떤 시장에서도 수익을 담아주시는 분이다라는 점 이렇게 증명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도 여러분의 탄력적인 포트를 위해서 필살기 종목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정확한 종목명 확인하시고 장중에 세워드릴 타점 전략 꼭 함께 세우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에 QR코드 장중 방송 내내 띄워드릴 거고요.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시면 입장 링크가 바로 생성됩니다. 그리고 전문가님 노란톡방은 주식오락관 1부 50분 동안에만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 지금부터 서둘러서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의 관전 포인트 짚어보겠습니다. 1부에서는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듯이 불차트 시그널이 아니면 지금 잡을 수 없는 필살기 종목으로 종목 전략 세워드리려고 합니다. 불차트 기법은 또 위너 전문가님만의 시그니처 기법이기 때문에 위너 전문가님이 함께 하시는 바로 오늘 절대 놓치지 마시고 1월 효과를 제대로 누려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2부에서는 본격적으로 시작된 CES 2023 모멘텀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2000년대에 태어난 Z세대에게는 좀 생소할 수 있는 CD 플레이어도 1981년에 CES에서 처음 선보였다고 합니다. 자, 올해는 메타버스부터 로봇 그리고 인공지능까지 다양한 신기술이 투자자들의 이목을 끌고 있는데 과연 오늘의 필살기 종목은 어느 테마 안에서 움직일지 2부에서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여러분의 편안한 주말을 위해서 지금부터 함께 해보시죠. 주식오락관 1부 문을 활짝 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계좌를 빨갛게 물들일 위너 전문가입니다. 자, 금일 외인의 매수세로 인해서 양지수 모두 다 상승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자, 코스피 종합주가지수는 장중에는 2,300포인트를 재차 터치를 했지만 재차 빠진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또한 이제는 4분기 어닝 시즌이 시작이 됐고, 자, 오늘 아침 기준에 했었을 때 삼성전자가 4분기 예상 실적이 나왔었죠. 하지만 영업이익이 전년도 전분기 대비해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최근에 있었던 이런 반도체 섹터들의 강한 흐름을 보이면서 예상치보다는 실적이 안 좋게 나왔지만 그래도 상승하는 모습은 보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1월 달에 이제 중요한 이슈 체크 포인트를 한번 지나가도록 한번 하도록 하겠는데, 자, 4분기 어닝 시즌이죠. 자, 이제 1월 중순부터 이제 시작되는 거는 이제 테슬라,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넷플릭스 이렇게 빅테크 기업들의 어닝 시즌이 시작이 됩니다. 자, 지금 현재 우리 국내 지수뿐만이 아니고 미국 증시까지도 마찬가지로 지금 거의 저점에서 지수가 머물고 있습니다. 자, 이런 빅테크 기업들의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온다고 한다면 지수의 상승은 단기적으로 올라갈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 이제 다음 주 목요일이죠. 가장 중요한 소비자 물가지수입니다. 이전에 있었던 전년도 대비해서 7.1%가 지금 나왔었는데 지금 예상치가 6.7%가 지금 나와 있는 모습이에요. 자, 중요한 포인트는 이제 2월 달, 내년 2월 달, 올해죠. 올해 2월 달 그리고 4월 달에 연준에서 금리 인상을 딱 2번을 할 건데 지금 현재 미국 금리가 지금 기준금리가 4.5%인데 원래적으로 했었으면 최종 금리가 5%. 5%로 보고 있었는데 자,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5%도 좀 부족하다. 지금 금리 인상은 지금 연준 이사들은 매파적인 반응을 계속하고 있죠. 최종 금리는 5.25에서 정말 많게는 5.5%까지도 우리가 예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도 2월 달에는 25bp 베이비 스텝에 대한 금리 인상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거의 한 90% 이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의 이런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연준에서 계속 강하게 나간다고 한다면은 최종 금리는 5%가 아닌 5.25까지도 우리가 열어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소비자 물가지수에 따라서 지금 현재 미국 증시나 국내 증시 마찬가지로 거의 저점에 있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예상치인 6.7보다 더 아래로 내려간다고 한다면 단기적으로는 급등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소비자 물가지수 이후에 이제 생산자 물가지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당연히 소비자 물가지수가 거의
따라다니고 있기 때문에 같이 주목해야 된다는 점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4분기 GDP 1월 26일 날에 나온다는 거. 그래서 1월 달에도 이렇게 빅 이벤트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시장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이런 지금 현재의 지표들은 인플레이션에 우리가 이렇게 집중을 해야 됩니다. 자, 어제 같은 경우도 이제 비농업 그리고 취업자 수 이렇게 같이 나왔었는데 예상치보다는 좋게 나왔지만 중요한 포인트는 취업자 수, 그다음에 실업률이 이렇게 줄어들다 보니까 연준에서 더 강하게 밀어붙일 수도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에 의해서 좀 빠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1월 26일 날 PC 물가지수까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은 연준에서 강력하게 금리 인상을 계속 밀고 나가냐, 밀고 나가지 못하느냐, 이거로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지금 작년부터 우려됐던 거는 금리 인상을 계속하면서 경기 침체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업률이 이렇게 크게 늘어나지 않는 이상은 연준에서도 경기 침체 우려를 배제하고 금리 인상을 단행할 가능성이 높고, 지금 현재 5%지만 5.25까지 금리 인상을 최종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한국 시장에도 마찬가지로 영향을 충분하게 줄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최근에 들어서는 이렇게 지수가 바닥을 좀 만들고 나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자, 그로 인해서 마찬가지로 이렇게 수익도 많이 났습니다. 수익도 많이 났지만 대다수의 이제 섹터 위주보다는 거의 테마 위주가 굉장히 많았었고, 지금 시장이 최근에 좀 많이 빠졌다가 한 이틀 전부터는 바닥을 좀 다지는 모습을 보였고, 오늘은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었죠. 자, 이런 시장에서도 주식으로 이렇게 수익을 낼 수도 있겠지만 하락장에서는 사실은 주식도 괜찮지만 이런 선물 매매를 통해서 해지 매매를 통함으로써 충분하게 수익을 낼 수 있다. 간단하게 해지 매매를 좀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자, 주식은 올라가지만 수익이라고 한다면 선물은 제가 매수 포지션을 잡을 수도 있고 매도 포지션을 잡을 수 있는 이런 양방향 투자가 가능하다는 점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1월 달 같은 경우도 5거래일 동안 무손실로 이어가고 있고, 특히 12월 달 같은 경우는 21거래일 중에서 18승 2패를 하면서 승률은 90% 이상을 만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노란톡에서 제가 지금 빅 이벤트를 하고 있기 때문에 노란톡에 들어오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이런 빅 이벤트를 진행할 수 있다는 점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또 증시 이벤트 체크를 해주시면서 우리 시장의 방향까지 읽어주셨는데요. 당장 다음 주에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되는데 기준금리가 어떻게 움직이느냐에도 큰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체크를 해보면서 전략을 좀 세워가 보는 게 좋겠다, 이렇게 좀 의견을 주셨고요. 이 안에서도 경기 침체 우려가 계속되고 있지만 어떻게 전략을 세우느냐에 따라서 또 여러분이 담아가실 수 있는 수익도 달라집니다. 위너 전문가님과 윈윈 전략을 세우실 수 있는 방법 노란톡방 안에서 가져가실 수 있고요. 또 특별한 이벤트도 함께 되고 있다고 하니까 그 이벤트도 꼭 한번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 QR코드에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시면 입장 링크 생성되고요. 혹은 노란톡 검색창에 주식 오락관 위너 이렇게 검색을 통해서도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자, 위너 전문가님 노란톡방 안에서 꼭 함께 하셔야 된다, 계속 이렇게 강조드리는 이유는 전문가님이 이슈가 터지기 전에 특징주가 될 종목을 미리 잡아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또 이렇게 계속 강조를 드리는데, 전문가님 다시 모셔서 그럼 오늘장 특징주를 또 불차트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특징주는 있겠지만 이런 특징주조차도 불차트에서는 미리 매수 신호가 왔다는 점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좀 알려드리고 싶고요. 이 불차트 이런 매수 시그널만 포착을 하더라도 재료가 터지기 이전부터 충분하게 무릎에서 맥점을 잡을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첫 번째 솔트룩스 한번 보겠습니다. 자, 불차트 매수 시그널을 제가 어디라고 그랬죠? 캔들이 불 밖으로 나왔을 때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되고, 가장 높은 고점을 만들고 나서 양봉이 나왔을 때 이 몸통을 돌파했었을 때,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녹색선이 이렇게 우상방을 보고 있거나 최소한의 평지를 보고 있을 때 매수를 하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이때 이제 불차트 매수 시그널이 솔트루스가 나왔었는데 이날은 마찬가지 상한가를 갔습니다. 자, 상한가를 가고 나서 다음 날 진입을 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이미 많이 올랐기 때문에, 전일에 많이 올랐고 그다음에 최근에 시장이 안 좋았었기 때문에 과연 매수할 수 있을까라고 이렇게 의심을 할 수도 있겠지만, 자, 불차트는 다릅니다. 마찬가지로 상한가 이후에 한번 조정이 왔지만 마찬가지로 상승 이후에 한 번 더 엠파 상승을 만들면서 오늘자도 마찬가지로 거의
한 18% 정도 상승을 했었고, 자, 불차트 매수 시그널 이 이후에는 약 한 44% 정도 이렇게 최고까지 올라가는 모습까지 포착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솔트루스 같은 경우는 어떠한 재료가 있었냐라고 본다면, 자, 마찬가지로 뭐 AI 관련인 건 알 거고, 최근에 이제 어제였죠. 어제 이제 CES가 이제 시작이 됐었고, 마찬가지로 CES 작년도 이제 있었지만, 주로 했었던 게 이제 미래 먹거리, 메타버스랑 주로 AI, 그 다음에 뭐 도시망공 모빌리티, 기타 등등, 주로 이제 미래 먹거리, 전기차 이쪽에 대해서만 주로 많이 갔었는데, 특히 관심 있게 가졌었던 거는 메타버스, 작년과 마찬가지로 올해도 똑같이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2년 전에 이제 정부에서는 이제 디지털 뉴딜을 정책 시행을 했었죠. 그러면서 이제 2년 후 2025년도까지 뭐 5G나 뭐 AI 이쪽까지 해서 총 58조 원 투자, 이 재료가 한 번 더 이슈화가 됐고, 최근에 있었던 CES를 통해서 한 번 더 부각이 되면서 마찬가지로 AI 관련주까지 재차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었고요. 자, 그리고 2024년도까지는 이제 이 디지털 유질독에 대해서 이제 18.4%까지 성장할 수 있다라는 이런 기대감까지 같이 올라가면서 오늘자도 마찬가지로 솔트루스 이렇게 고가 특징주까지 나왔던 모습, 그리고 불차트에서는 매수 시그널이 포착이 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 마찬가지로 이제 테라사이언스도 한번 보면은, 자, 캔들이 불밖에 있는 가장 높은 고점을 돌파하는 양봉이 나오고 몸통이 나왔을 때,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녹색선이 이렇게 자 우상방을 보고 있었을 때 제가 종가나 혹은 다음날 시초가에 매수를 하시면 된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테라사이언스도 한번 볼까요? 자, 매수 시그널이 이때 나왔었죠. 고점 돌파하고 녹색선 우상방, 그리고 다음날 시가나 혹은 전일 종가에 매수하셔도 된다라고 했죠. 자, 그리고 나서 상방 한번 나오고 나서 시간 조정 이후 재차 오늘자에서도 마찬가지로 10% 이상까지 상승한 모습까지 나왔습니다. 자, 테라사이언스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일단 건설 중장비 관련주인데, 최근에 이제 부동산 시장이 많이 안 좋아지면서 정부에서 부동산 규제를 완화시켜주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 부동산 규제랑 뭐가 관련 있냐라고 한다면, 우리가 포인트는 자 재건축이죠. 자, 정권이 바뀌면서 지금 밀고 있는 거는 재건축을 강하게 밀고 있습니다. 뭐 부동산 시장이 하락하고 있지만, 자, 근데 이제 테라사이언스 같은 건 마찬가지 건설 중장비죠. 이런 중장비 이런 쪽이기 때문에 재건축과도 관련이 있고, 또한 이제 마찬가지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제 전쟁이 끝났을 때 이런 재건 관련주도 같이 묶여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또 한 번 더 이슈 받았었던 건 이제 대우건설 4분기 이제 영업이익이 예상치보다 상회를 하는 모습까지 포착이 됐고, 자, 외인가 기관이 순매수를 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특징주에 올라오는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즘에 많이 핫하죠. 레인보우 로보틱스 굉장히 핫합니다. 최근 들어서 굉장히 많이 핫했는데,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 또한 재료가 터지기 이전부터 불차트에서 매수 시그널이 한번 이렇게 포착이 되는 모습을 보였죠. 자, 기존에 이제 박스권에 있다가 가장 높은 꼭대기가 지금 이 부분이었죠. 이 부분을 돌파할 때까지 우린 기다립니다. 자, 돌파는 뭐가 나왔죠? 갭으로 갭상승을 하면서 돌파를 바로 시작을 해버렸죠. 자, 그리고 나서 녹색선은 마찬가지로 이렇게 끝에 보시면 살짝 우상방을 그리고 있습니다. 자, 한번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한번 보자고 한다면, 최근에 많이 핫했죠. 신호를 여기서 나왔습니다. 그렇죠? 불차트에서는 신호가 여기서 나왔었고, 그러면 제가 여기서 말씀드렸던 거는 시가나 혹은 다음날 종가이면 매수하셔도 두 자릿수 수익까지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 마찬가지로 한 46%까지 나왔습니다. 이런 매수 시그널이 나오는 이후부터 이렇게 지속적으로 두 자릿수 상승은 충분히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아마 시청자 여러분 아실 거예요. 이게 굉장히 핫해갖고 이 재료는 당연히 아실 거라 봅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제 로봇인데 최근에 어떤 거였죠? 바로 삼성전자가 이제 약 600억 정도 유상증자를 결정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유상증자를 결정하면서 지금 194만 주죠. 그리고 약 3만 400원의 신규 발행을 하는 모습까지 보였고,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이제 시설 자금, 운영 자금, 말 그대로 유상증자가 꼭 악재만은 아니라는 거죠. 이런 기업에서 투자를 받아서 이거를 더 로봇에 투자를 하면서 이런 미래 먹거리를 위해서 더 발전을 하겠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그 상장된 기업 중에서는 보통은 이제 반도체 이쪽 뭐 소부장, 소재 부품 이쪽에 장비 이쪽에 대해서 보통 이렇게 유상증자를 하는데, 로봇은
최초로 이렇게 투자를 한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굉장히 핫했었고 삼성전자가 마찬가지로 이렇게 로봇을 투자하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마찬가지로 대장으로 가고 있었지만 그에 따라서 로봇 관련주들도 재차 따라가는 모습까지 포착이 됐었죠. 자, 그리고 이제 매수세는 이제 외국인이 이렇게 순매수까지 하면서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괜찮다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도 마찬가지로 현대로템의 이제 군사용 로봇까지 마찬가지로 체결을 했었었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또한 지금 최근에는 이제 상승세를 갔지만 그래도 한 번 더 눌렸다가 더 갈 가능성이 높고 그냥 그런 것도 어렵다 하신 분들은 노란톡에 들어오시면 제가 친절히 브리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특징주 확인을 해보셨는데 먼저 솔트룩스 CS 관련주입니다. 대면으로 3년 만에 또 CES 2023이 열리게 되면서 CS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은데 이 솔트룩스를 전문가님은 또 재료가 터지기 전에 잡아주셨다는 점 더더욱 특징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테라사이언스도 부동산 정책 발표가 되면서 이 건설 관련주가 또 움직였죠. 그 점에서 특징주로 주목받았습니다.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로봇 관련주입니다. 워낙 또 요즘 시장을 계속해서 뜨겁게 쥐고 흔들었기 때문에 누구나 잡았던 종목이 아니야? 이렇게 누구나 잡을 수 있었던 종목 아니야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위너 전문가님은 불차트에서 이미 미리 재료와 수급이 터지기 전에 또 그 시그널을 받았기 때문에 무릎에서 매수 타점을 잡아주셨다는 점이 가장 강점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종목들, 특징주가 될 수 있는 종목들을 선취매하고 싶으시다면 노란톡방 안에서 위너 전문가님과 함께 불차트 시그널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 QR코드에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시면 입장 링크 생성되고요. 혹은 노란톡 검색창에 주식오락관 위너 이렇게 검색을 통해서도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전문가님 또 다시 모셔봐야 될 텐데요. 방금 확인하셨던 종목들도 그렇고 단기간에 또 전문가님은 어떻게 수익을 내주셨는지 리뷰를 통해서 세세하게 한번 전략을 챙겨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다시 나와주시죠. 네, 돌아왔습니다. 마찬가지로 시장이 안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저 또한 데이 트레이딩을 하면서 충분하게 노란톡에 있는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수익을 안겨드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첫 번째 이제 종목을 보기 전에 제가 최근에 있었던 종목을 잠깐 보시면 대다수가 이제 두 자릿수 수익률이 굉장히 많다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자, 시장이 안 좋은데 어떻게 하면 두 자릿수 수익을 낼까라고 한다면 노란톡에 들어오신다면 충분하게 수익을 낼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마찬가지로 이제 주식만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시장이 굉장히 안 좋으면은 시청자 여러분 뭐 하십니까? 보통 현금 보유해라. 현금을 많이 들고 있어라. 지수가 바닥에 있을 때 그때 우리는 매수를 한다. 이렇게들 알고 있지만 자, 시장이 안 좋다면 현금을 보유하는 것도 맞겠지만 자, 이렇게 선물로 이렇게 하락 시장에 대응을 한다면 충분하게 이렇게 수익을 낼 수 있고 자, 1월 달 같은 경우는 5거래일 동안 무손실을 이어가고 있고 12월 달 같은 경우는 21거래 거래 중에서 18승 2패를 하면서 90%의 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주식에 대해서도 수익 났었던 종목 잠깐 좀 보시면은 자, 첫 번째 종목은 MDS 테크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분봉이죠. 자, 분봉이었고 저희가 이제 이것도 데이 트레이딩을 했었던 제 종목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시작하자마자 거의 그냥 거래량도 없었고 사실은 시작하자마자 없었지만 하지만 기존에 있었던 시가를 돌파해주면서 크게 재료까지 같이 터져준 모습을 포착이 되면서 마찬가지로 저희가 진입하고 나서 마찬가지로 MDS테크 또한 두 자릿수 수익률을 이렇게 수익을 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AI 관련주입니다. AI 관련주고 시청자 여러분들 아바타2 혹시 보셨나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재미가 그렇게 크게 있진 않았다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이슈는 이거였었죠. 그때 이슈는 이제 예매일 1위 소식으로 상승을 했고 자, 중요한 포인트는 이런 자사주도 있겠지만 바로 이겁니다. 무상증자. 자,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사실은 이런 무상증자 이런 이슈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올라갈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무상증자가 보통 1대1 비율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굉장히 많이 할 때는 뭐 1대 7, 1대 8도 많이 하죠. 자, 1대 3 무상증자가 결정이 됐고, 자, 그리고 자사주도 마찬가지로 150만 주, 약 113억 정도 됩니다. 소각 결정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무상증자 이 이슈 하나만으로 충분히 포착이 됐었고, 이 이후에 MDS 테크 또한 마찬가지로 수익 실현을 했고, 자, 외인들 또한 순매수까지 포착이 되면서 저희가 노란톡에 있는 시청자 여러분들과 같이 수익 실현을 했었던 종목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 동훈하나텍이죠. 동훈하나텍 또한 마찬가지로 분봉입니다. 자, 분봉이었고, 제가 분봉을 보여드린 이유는 시장이 최근에 안 좋았고 오늘자 이제 상승을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시장이 안 좋아서 이런 하락장에서는 내가 지금 5%, 6% 수익이 나도 시장이 안 좋을 때는 들고 중장기적으로 보유를 한다고 한다면 지금은 수익이지만 한 일주일이 지나면 파란불로 바뀌는 상황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지금 시장은 짧게 가져가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자, 그래서 분봉이지만 동훈아나텍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진입했었던 진입가인데, 하지만 여기서 한번 빠지긴 했지만 재차 시간 조정 이후에 저희가 들어갔었던 진입자를 돌파하면서 수익 실현하고 나온 모습이고, 수익률이 그렇게 크진 않았어요. 하지만 짧게 들어가서 짧게 가지고 나온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이제 반도체 섹터가 좀 가장 핫했었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카메라 관련주로도 같이 묶여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있었던 이슈는 이제 LG 이노텍이 이제 1조 6천억 원 이제 광학솔루션 카메라죠. 카메라. 이쪽에 신규 투자한다는 이슈에 마찬가지로 카메라 관련주들 같이 올라가는 모습까지 됐었고, 자, 전기차에서는 이런 2차 전지가 당연히 심장이겠지만, 자, 두 번째로 중요한 거는 사실은 이 카메라 자율주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는 전기차 하나 만들었었을 때 이제 카메라가 들어가는 게 거의 한 5대에서 한 7대 정도 됐는데, 지금은 한 11대, 12대 기본으로 장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카메라도 이런 미래 먹거리에서는 매출이 발생함으로써 이 주가의 상승을 어느 정도 이끌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동훈아나텍 같은 경우는 이제 홍콩에 있는 오토포커스라는 이제 기업에 2,100만 달러 기술 이전을 했습니다. 2,100만 달러 기술 이전을 하면서 동훈아나텍 또한 마찬가지로 이런 재료가 한번 터져 주면서 상승한 모습 보였고, 자, 기간까지 순매수를 해주니 이렇게 올라갈 수밖에 없었고, 이거를 포착한 거는 바로 저 위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베셀. 베셀은 뭐 이제 작년부터 유명했었죠. 작년부터 이제 도시항공 모빌리티 관련주였고, 거의 뭐 대장급이었던 거는 뭐 시청자 여러분도 아실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시장이 좀 안 좋았었어요. 자, 베셀 같은 경우는 제가 이렇게 단기적으로 이렇게 좀 접근을 했었지만, 자, 그래도 추세가 완전히 무너지지 않았었죠. 자, 이렇게 상승 한번 나오고 나서 여기서 시간 조정을 겪었습니다. 그러면서 직전에 있었던 여기 고점 라인 돌파하면서 상승이 한번 나왔었는데, 자, 베셀 또한 마찬가지로 한 달 정도 보유는 했지만 그래도 약 한 14% 정도 두 자릿수 수익을 이렇게 실현한 모습이고, 자, 도시항공 모빌리티는 이제 작년부터 핫했었죠. 작년 많이 핫했었고, 최근에는 이제 현대차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이런 도시항공 이런 솔루션을 공동 개발을 하고 공동 투자를 하면서 한 번 더 이슈가 됐었죠. 이거 자체가 이제 대기업에서도 마찬가지로 도시항공을 보고 있고, 자, 국내에서도 마찬가지로 작년에 이제 무인 이제 택시 이것도 같이 마찬가지로 이렇게 운행을 하는 테스트까지 마쳤었고, 자, 정부에서도 마찬가지로 자율주행과 도시항공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원해주고 있고, 사우디 같은 경우는 아시죠? 네온시티. 마찬가지로 네온시티에 대해서도 이런 건설 관련주도 당연히 가겠지만 그 이후에 뭐 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도시항공에 투자를 할 수밖에 없고, 협력을 하면서 마찬가지로 주가는 올라갈 수 있는 재료는 충분히 무궁무진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단 주의해야 될 점은 뭐냐면 이게 도시항공이 작년부터 이슈가 되면 계속 많이 올라갔었잖아요. 주가가 엄청 올라갔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최근에 조정받고 이슈되면서 다시 한 번 더 반등이 왔는데, 이렇게 재료가 많이 나왔었던 이런 종목들은 사실은 좀 피하는 게 조금 더 유리합니다. 들어가더라도 데이 트레이딩 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리고 이제 유를 보겠습니다. 자, 유 또한 마찬가지로 약 한 4% 정도에서 5% 정도 수익 실현을 했었던 종목이었고, 자, 유도 보면 이제 영상 콘텐츠 관련주죠.
그리고 영상 콘텐츠 관련된 거는 뭐 아실 거라 보고 최근에 이제 갔었던 거는 바로 이제 이제 11월 달, 12월 달부터 이제 한학령 해제되면서 이제 OTT 관련주가 이슈가 됐었고 최근에는 이제 그 더 퍼스트 슬램덩크 이제 박스 오피스에서 2위를 하면서 한번 잠깐 반짝였습니다. 잠깐 반짝여서 저희가 이제 수급과 이제 기술적 분석으로 포착을 한 이후에 단타 쳐서 나왔었던 종목이었고 자, 단기적으로는 기관에서 이렇게 순매수까지 한 모습까지 포착이 됐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 이렇게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런 중장기 보유하는 것보다 단기적으로 보유를 하시고 웬만하면 데이트레이딩 하시는 게 진짜 유리한데 이런 게 힘들잖아요. 그렇죠? 힘들기 때문에 노란톡에 들어오신다면 제가 매수 신호, 매도 신호 이렇게 친절히 들려드리고 있고 또한 지금 노란톡에서는 빅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빅 이벤트는 오늘 방송에 들어오셔야지 이 노란톡에 참여하셔야지만 이런 빅 이벤트를 이렇게 진행받을 수 있기 때문에 들어오셔서 꼭 이 이벤트와 그다음에 이런 주식과 이런 거를 계좌에 빨간 불까지 들어오는 선물을 꼭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또 노란독방 안에서 잡아주셨던 종목 4가지 리뷰를 해주셨는데 먼저 MDS테크, AR 관련주면서 또 유상증자 이후에 주목을 받았던 종목입니다. 최고가 기준으로 20% 가까운 수익을 내주셨던 종목이고요. 동훈하나텍, 최근에 또 정책이 발표 계속되고 있습니다. 세액공제 관련한 정책이 발표되면서 반도체주가 움직여주고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또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요. 그 후에도 좀 지지하는 모습이 계속 보여지고 있어서 반도체주를 향한 기대감이 또 어느 정도 또 단단해지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또 동훈하나텍도 움직이는 종목으로 잡아주셨고 카메라 관련주로도 엮이기 때문에 재료가 또 풍부합니다. 장중에 역시나 잡아가실 수 있는 기회는 노란톡방 안에 있다라는 점 참고하시면서 꼭 노란톡방 들어오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벳셀, 이 종목은 또 데이 트레이딩이 유리한 종목이라고 또 한마디로 전략적인 포인트 잡아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노란톡방 안에서 꼭 전략을 챙겨보셔야겠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뉴죠. 지난해에 또 산타랠리를 기대하게 했던 섹터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콘텐츠 관련주인데 지금 뉴 같은 경우에는 4% 넘는 수익을 챙겨주셨어요. 근데 지금 살짝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데 전문가님, 이 컨텐츠 관련해서 지금이 그럼 좀 기회다 이렇게 보는 건 어떨까요? 지금이 좀 기회다라고 보는 거는 작년 12월 달, 불과 한 달 전인데 네. 그때부터 이제 이런 뭐 영상 콘텐츠나 OTT 관련주 이쪽이 시세가 좀 나왔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는 좀 조정을 받는 게 당연히 맞지 않을까. 그러니까 조정을 지금 받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이 기회가 아닐까. 더 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가요? 조금 더 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조금 더 받아야 된다. 네. 좋습니다. 그럼 콘텐츠 관련주 관해서 또 아직은 좀 더 조정 구간을 거칠 필요가 있다라는 전망을 또 살짝 주셨고요. 이 관련해서 어떤 종목을 가져가느냐 또 어떤 수익을 담아가느냐는 전문가님과 노란톡방에서 함께 하시면 다 해답을 얻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전문가님이 주시는 매수매도 타점 전략 잡아가시기만 한다면 방금 확인하셨던 수익률 여러분 계좌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또 시장이 어렵더라도 선물로도 해지할 수 있는 해지 매매법을 또 관리해주고 계십니다. 양방향 매매가 가능하게끔 승률이 지금 1월 같은 경우에는 5거래일밖에 안 지났는데 이 5거래일 안에 100%의 승률을 또 달성해 주셨습니다. 이런 승률을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노란톡방 안에서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화면 하단 QR코드에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시면 입장 링크 생성되고요. 혹은 노란톡 검색창에 주식 오락관 위너 이렇게 검색을 통해서도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전문가님 또 다시 모셔서 필살기 종목 이제 확인을 해봐야죠. 오늘은 또 어떤 힌트를 들고 오셨을지 지금 바로 전문가님 모셔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앵커님 말씀대로 아까 OTT 관련주 말씀하셨는데 그것보다 더 좋은 거를 좀 말씀드릴게요. 뭐냐? 제가 이제 그 아까 방송 시작했을 때 초반에 말했던 게 4분기 어닝 시즌이잖아요. 그렇죠? 그러기 때문에 이런 실적주를 좀 잡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제 1월 달에 이제 4분기 실적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갖고 4분기 실적주와 좀 관련된 것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자, 첫 번째로 좀 힌트를 드리자면 이제 의류 관련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의류 관련주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의류 관련주 굉장히 많은데 왜 하필 의류야라고 한다면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주식은 실적이 뒷받침돼야지만 탄탄하게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재료 하나만으로는 실적이 안 받쳐준다면 절대로 급등했다 급락하는 모습 굉장히 많이 보셨을 겁니다. 자, 주요 이제 매출은 이런 요가복이에요. 요가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이제 중국, 대만, 일본, 이쪽 홍콩까지 약 17개국에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출을 많이 한다는 건 뭘까요? 이렇게 매출이 뒷받침이 충분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이 이제 2023년도가 됐습니다. 그렇죠? 자, 2018년도에 매출이 200억으로 시작한 회사예요. 불과 한 4년 전, 5년 전, 그렇죠? 자, 근데 2021년도죠. 이제 2021년도에는 200억짜리 매출이 나왔던 회사가 지금은 얼마? 1,700억 원의 매출이 나왔고, 자, 아직 이제 4분기 실적이 다 안 나왔기 때문에 이제 2022년도까지 이 4분기 실적 기대가 충분하게 되는 기업입니다. 제가 예상하고 있는 거는 약 한 작년보다 한 2천억 원, 1,700억이었으니까 한 2천억 원까지 충분히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요. 자, 이렇게 차트만 보시더라도 불차트에서도 오늘자 기준에서 매수 시그널이 한번 나왔었습니다. 자, 2021년도에 매출이 1,700억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2022년도에는 2021년도보다 매출이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 자, 시장이 안 좋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렇게 주가도 빠진 모습입니다. 하지만 불차트에서는 이제 매수 시그널 포착이 됐죠. 기존에 불 안에 있다가 이제 불 밖으로 나온 모습이 포착이 됐고 가장 높은 고점이었죠. 자, 가장 높은 고점이 약 한 6,100원 정도 되는 모습입니다. 자, 6,100원을 돌파를 하는 게 오늘 포착이 됐어요. 그렇죠? 자, 오늘 포착이 됐기 때문에 이 또한 마찬가지로 실적이 뒷받침되고 그리고 불차트에서 매수 시그널이 나왔기 때문에 충분하게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필살기 종목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일단 뭐 불차트 매수 시그널이 포착된 오늘 종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전문가님, 네. 제가 요즘에 차트만 너무 보여주신다. 네. 좀 힌트를 좀 더 달라 이렇게 네. 말씀을 드렸더니 오늘은 힌트를 아주 잔뜩 주셨어요. 네, 잔뜩 줬는데도 불구하고 네. 차트만 보면은 네. 이게 노란톡에 입장하시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더라고요. 어. 그리고 오셔도 제가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좀 길어요. 어. 10개? 종목, 10개 정도? 네, 종목명이 좀 길어요. 글자 수가. 네, 글자 수가. 네. 그래서 오늘 힌트를 좀 준비했습니다. 글자 수 힌트도 살짝 흘려주신 것 같은데, 네. 일단 원래 차트만 주셨던 분이 네. 오늘은 이런 모멘텀부터 또 실적적인 부분에서도 키워드를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자, 그러면 실적이라는 키워드를 좀 가져갈 수 있다면 재무적인 부분도 좀 탄탄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탄탄합니다. 제가 재무제표를 찍어서 가지고 올까 말까 했는데 네. 어차피 노란톡에 들어오시면 제가 이제 다 올려드릴 거라서 탄탄하고 이제 중요한 팩트는 사실은 18년도부터 이제 200억짜리 이제 매출이 나왔던 이 기업이 의류로 여성 의류로 네. 거의 여성 의류를 거의 독점하고 있죠. 특히 이런 뭐 요가 쪽 이쪽에 이제 요가복 아시죠? 헬스 다닐 때 보통 여성분들이 그냥 반바지에다 반팔 입고 레깅스 그쵸? 열풍이었죠. 레깅스의 거의 대장급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매출이 거의 이제 4분기 이제 어닝 시즌이기 때문에 올해 22년도, 그러니까 작년 22년도 이제 매출이 총 나오게 되면은 아마 한 2천억 정도까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한 4, 5년 만에 한 10배 정도의 매출이 증가했기 때문에 실적이 뒷받침돼야지만 충분하게 주가의 상승을 이끌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실적이 뒷받침된다면 뭐 차트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충분한 상승 동력이 될 거라는 기대감은 여러분도 충분히 가져갈 수 있을 거라고 보이고요. 이제 또 4분기 어닝 시즌이 시작될 또 그 시점에 있기 때문에 이런 실적 키워드에 좀 집중을 해보자는 전략적인 포인트도 잡아주시면서 오늘 필살기 종목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정확한 종목명 노란톡방 안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장중에 잡아주실 매매 타점 전략 노란톡방 안에서 역시나 실시간으로 잡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화면 하단 QR코드에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시면 입장 링크 생성되고요. 혹은 노란톡 검색창에 주식 오락관 위너 이렇게 검색을 통해서도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다음은 필살기 종목에 왜 이렇게 집중을 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좀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전문가님의 이 불차트 시그널 도대체 뭔지 좀 간략하게 보면서 오늘 불차트 종목의 리뷰를 통해 그 강력한 이유를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다시 모셔보도록 하죠.
네, 방송에서 언급했었던 히든 종목 또한 마찬가지로 불차트라는 이런 매수 시그널도 있지만 사실은 재료까지 뒷받침이 된다고 한다면 더 큰 폭으로 상승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불차트가 뭐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송에서 언급했었던 이런 불차트 공략주를 가지고 나왔는데, 자, 시장이 2020년도부터 이제 하락장을 지속적으로 이어갔었죠. 2021년도부터 그러면서 이런 하락장에도 불구하고 이제 ST큐브나 뭐 HLB 제약, 그리고 대주산업 이런 세 자릿수 이런 공략주까지 나왔었고, 그냥 성광밴드, 그다음 미코바이오메드 이런 재료까지 다 나왔었죠. 원숭이 도창 관련주도 있었고, 실적까지 뒷받침되는 뭐 이런 코스모 신소재 이런 것 또한 마찬가지로 불차트 매수 시그널에 포착이 되면서 이렇게 대거 두 자릿수 혹은 세 자릿수까지 수익 났었던 종목이었고, 자, 그렇다면 보유기간이 뭐 1년, 2년 이렇게 간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보유기간이 그렇게 길진 않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유기간은 약 2개월 그리고 2주, 일주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불차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시장이 안 좋을 때 단기적으로 이렇게 파동으로 먹고 나오는 종목이고, 재료까지 더 추후에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기사 보고 재료를 먼저 보고 기사 보고 매수를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게 아니고 불차트는 기사가 나오기 이전에 매수 시그널이 포착이 된다는 점 명심하시길 바라겠고, 제가 이제 유프렉스 같은 경우는 이제 11월 24일에 불차트 히든 종목으로 가지고 나왔었고요. 이렇게 급등이 나왔었습니다. 그렇죠? 급등이 나왔었죠. 근데 보통 이렇게 급등이 나오면은 보통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여기서 사요. 여기서 매수한다고 달릴 만에 올라탄다는 거지. 시장이 좋으면 달릴 만에 올라타도 어느 정도 익절을 할 수 있죠. 하지만 시장이 안 좋을 때는 달릴 만에 올라타면 절대로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 빠지고 나서 캔들이 불안해 있지만, 자, 불 밖으로 나왔을 때 고점 하나 만들고, 그리고 고점을 돌파하는 양봉이 나왔고, 녹색선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끝에서 살짝 보면 우상방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언제 매수하라고 말씀을 드렸죠. 장중에 매수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종가에 매수하셔도 되고요. 다음 날 시초가에 매수하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히든 종목으로 가지고 나와서 포착이 됐었던 게 이날이었죠. 자, 그리고 나서 제가 언제 신호를 드렸냐면 이 눌렸을 때 바로 노란 톡에 있는 시청자 여러분한테 제가 매수 신호를 드렸었고, 자, 그리고 나서 약 두 자릿수 한 11% 정도, 약 12% 정도까지 수익 실현했었던 종목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4x4 또한 마찬가지로 12월 달에 불차트 히든 종목으로 가지고 나왔었던 종목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캔들이 이렇게 자꾸 불 안에 있어요. 그렇죠? 이 안에 있습니다. 자, 이 안에 캔들이 있다는 거는 약세 혹은 하락세라고 차트가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굳이 4x4를 들어가고 싶다라고 한다면 캔들이 이렇게 불 안에 있으면 절대로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자, 언제 진입하셔야 되냐? 불 밖으로 나왔을 때 가장 높은 고점을 형성이 되고 나서 이 고점을 돌파하는 자, 양봉이 나왔고, 그리고 꼬리가 아닌 몸통을 돌파했고, 자, 근데 제가 이 녹색선이 이렇게 우하방 보고 있으면은 매수하면 안 된다 그랬죠. 근데 이날은 왜 매수를 했냐? 일단 녹색선이 쭉 우하방을 보고 있다가 포인트는 뭐냐면 캔들이 녹색선을 안착을 했고 우하방을 가다가 평지까지 그린 모습이 포착이 됐기 때문에 제가 다음 날에 이것도 매수 신호를 드려서 수익 났었던 종목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4x4 마찬가지로 상승하고 나서 저희가 포착하고 나서 잠깐 조정이 왔지만 재차 한 번 더 상승을 했는데 중요한 포인트는 뭐다? 이 녹색선이 무너지지 않았다. 자, 만약에 캔들이 이 녹색선으로 이렇게 무너지게 한다면 당연히 손절이 필요하지만 녹색선까지 많이 무너지지 않고 재차 지지를 받으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11% 정도 수익을 냈었던 종목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사마 네트워크스 이제 중국 한학년이 풀리게 되면서 이제 OTT 관련주로 부각을 받았었죠.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캔들이 이렇게 불안해 있을 때는 매수하시면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때도 불 밖으로 나왔지만 고점을 돌파하는 게 양봉이 아니고 양봉이지만 몸통이 아니고 꼬리를 돌파한 거는 장중에는 돌파했지만 종가 기준에서는 돌파한 게 아니니까 당연히 빠진 게 맞고, 자, 이 중에서도 불 밖으로 나왔을 때, 불 안에 있다 불 밖으로 나왔을 때 고점을 형성했었죠. 고점 형성하고 나서 자, 몸통을 돌파했었고, 자, 좀 지어서 보면은
마찬가지로 이 녹색 선이 우하방 보고 있다가 평지로 들어선 모습이고 캔들이 모두 다 녹색 선 위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불차트 신호까지 나왔었죠. 자, 그러면서 사마 넥터스 또한 마찬가지로 몇 프로다? 14% 최고 수익이 났습니다. 자, 신호가 요때 나왔죠. 이때 나오고 나서 제가 언제 매수하라고 말씀드렸죠? 다음 날 종가나 아니면 장중에 돌파를 하더라도 매수하셔도 됩니다. 장중에 돌파하시던가 아니면은 시초가 매수하셔도 충분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서 14% 정도 수익이 났었고, 사실은 이런 불차트 이런 매매를 하실 때 불차트 차트 설정만 해놓는다고 한다면 정확한 게 나와요. 뭐냐면 이런 불 안에 있을 때는 절대로 매수하시면 안 됩니다. 매수를 하시더라도 이렇게 우리 지금 코스피 코스닥 종목을 합치면은 한 2,300 종목 되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런 종목들을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차트 설정만 해놓고 나서 불 밖으로 나왔을 때 고점 하나 형성했을 때 이때 관심 종목에 넣어놔라. 자,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언제 매수해? 이 부분을 돌파하는 양봉이 나왔을 때 장중에 매수하셔도 되고 아니면 종가에 매수하셔도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녹색선도 이렇게 우상방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충분하게 이렇게 차트 설정만 해놓아도 내가 이 종목을 지금 사야 돼, 말아야 돼, 그리고 언제 사야 돼?까지 충분히 나오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충분하게 계좌에 빨간불을 안겨둘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필살기 종목 또한 똑같습니다. 제가 이거는 이제 실적까지 뒷받침이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지금 중요한 포인트는 이제 4분기 이제 어닝 시즌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뒷받침되면 충분하게 상승 여력은 더 큰 폭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 2018년도에는 200억 매출이 나왔던 이 회사가 지금은 이제는 2천억을 바라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주가 또한 마찬가지로 이렇게 지속적으로 빠진 모습이에요. 그렇죠? 빠졌습니다. 빠지고 나왔는데 중요한 포인트는 불차트 매수 시그널이 어디서 나왔냐. 이 녹색선이 이렇게 자, 우상방을 보고 있고 이제는 끝에서 우상방을 이제 꺾었죠. 자, 캔들이 이 녹색선을 돌파를 했죠. 장대 양봉이 나왔었고 요 부분을 돌파를 하면서 자, 오늘자 종가 기준에서 매수 시그널이 나왔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좀 크게 해서 봐야 될 게 뭐냐면 이 6,100원 정도에 계속 저항을 계속 맞았어요. 거의 한 오늘자 5거래일이죠. 4거래일 동안 저항을 맞다가 오늘자 5거래일자 기준에서 뚫어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자, 이제 실적이 뒷받침된다. 불차트도 매수 시그널이 나왔다. 그럼 뭘 고민합니까? 그렇죠? 자, 이 종목명이 좀 길어요. 의류 관련주긴 하지만 이런 레깅스에서 거의 대장급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노란톡에 들어오시는 분들의 한해선만 이 종목에 대해서 매수 시그널을 드리고 있고 매도 또 마찬가지로 신호를 충분하게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노란톡에서 이런 빅 이벤트를 충분히 하고 있기 때문에 들어오셔서 돈 받아가시길 바라겠고, 자, 오늘도 마찬가지로 한 주가 이번 주도 끝났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는 중요한 이벤트가 있죠. 바로 이제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이런 주식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사실은 이런 선물을 해지 매매를 하면서 하락장에 매도 포지션에 투자하면서 충분하게 수익이 날 수 있고요. 이런 선물도 어렵다. 그리고 나는 불차트 설정도 어렵다. 그리고 나는 이런 이벤트가 뭔지 보고 싶다라는 분들은 노란톡 들어오셔서 참가하시길 바라겠고 저는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불차트의 힘이 정말 어느 정도인지 이렇게 또 꼼꼼하게 리뷰를 해주셨는데요. 오늘 필살기 종목도 불차트 시그널이 확인됐다는 점 꼭 기억하시면서 노란톡방 안에서 전문가님과 함께 전략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자, 화면 하단 QR코드 스캔을 하셔서 들어오시는 방법이 있고 또 노란톡 오픈 채팅방 검색을 통해서 들어오시는 방법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전문가님의 이 불차트 기법이 또 얼마나 뜨거운지 소문이 자자하다 보니까 전문가님을 사칭하는 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QR코드로 좀 더 확실하게 QR코드 통해서 스캔을 하시고 들어오시는 방법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주식오락관 1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계속되는 2부에서도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